자, 이쯤 되니까 공무원이고 군인이고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의 경우는 뭐 13개월 동안 월급 한 푼을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 구식군대, 신식군대는 그래도 뭐 일본이 이제 훈련을 시키니까 일본이 이 사람들에게는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잘해줬습니다만은 옛날 군대, 뭐 이런 군대는 뭐 월급조차 안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으킨 게 이모군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무렵에 흉년이 몇 년째 들어가지고 이 구식군대 소속 군인들에게 월급을 13개월 동안 한 푼도 못 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선해청이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획재정부 비슷한 데인데 이게 돈을 빼돌려 가지고 황실 그 혼인비로 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 와중에 야 월급 준대더라 해가지고 모여라 그래서 가봤더니 뭐 썩은 쌀 그다음에 절반은 돌이 섞여 있는 쌀 이런 거 주니까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이모군란입니다. 문제는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단순한 거거든요. 아니 월급 준다 그래서 가보니까 막 그냥 썩은 쌀에다가 뭐 돌과 무슨 뭐 모래가 절반이 섞여 있는 걸 한 달치 월급을 해주니까 아 우리 제대로 된 월급 주셔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실각을 해가지고 시리에 차서 울분에 차 있던 대원군을 찾아간 겁니다. 대원군을 찾아가지고 아유 대원군 영감 우리 정말 억울합니다. 대원군 당신이 계실 때는 정말 우리 군인들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우리 잘 싸우고 이랬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우리 월급을 이런 걸로 주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대원군이 이 또 정치적으로 이게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야 이거야말로 내가 다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구나. 너희들 있잖아.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 억울한 거 다 해결해 줄게. 이 모든 게 다 이 왕비 민씨 덕분이야. 민씨 가서 죽여. 첫째, 왕비를 죽여라. 둘째, 민씨 척종 및 그 당 소속을 모조리 도륙을 해라. 세 번째, 이것들이 다 이게 일본하고 내통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을 가서 불질러버리고 지금 그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일본 교관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제 야 우리 그 억울한 걸 해소해준다. 그러니까 가서 일본 공사관 불질르고 일본 군인들 죽이고 이게 이모군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생계형 그 폭동을 아주 국제적인 그 사건으로 비화시킨 거는 대원군이에요, 대원군. 그 당시 고종이 이제 그 경복궁이 불이 나가지고 창덕궁에 있었는데 군인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그 궁궐 수비병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왕조 최초로 조선왕조가 만들어진 이후에 국왕이 있는 곳에 반란군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국왕을 포로로 잡았어요. 이제 최초의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난국을 수습할 사람은 대원군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대원군이 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모든 권력은 내가 행사한다. 자기가 권력을 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과 며느리한테 쫓겨난 상황에서 다시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 와중에 첫 번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궁궐 곳곳을 뒤지면서 민비를 죽이려고 민비는 이제 궁궐 밖으로 탈출하고 민씨 척족들 다 잡아가지고 다 국왕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문제는 지금 조선이란 나라는 청나라의 속국이잖아요. 속국은 뭐냐? 칙사가 와가지고 중국의 황제가 너를 국왕으로 임명하노라. 그래야 이 국왕으로서의 이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황제의 책봉을 받은 국왕을 청나라 국왕의 책봉도 안 받은 대원군이 밀어내고 자기가 권력을 찬탈하게 된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종주국의 권위가 이게 무시당한 거야. 이놈들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 3,000명이 들어와서 대원군을 잡아갑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공사관을 난민들이 불태우고 일본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러니까 야, 이 조선을 정벌하자 해서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고, 일본은 때는 이때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한번 화끈하게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군함 내척하고 병력 1,500명을 인천에 상륙을 시켜요. 그걸 보고 청나라가 야, 이러다가 이거 조선을 또 일본에게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3,000명을 또 보내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 군대 3,000명이 그 상륙을 하고 일본 군대 1,500명이 해가지고 으르렁 하니까 야, 이러다가 이 전쟁 나면 큰일 나겠구나, 서로 타협하자. 타협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대원군을 실각시키고 잡아가고 고종에게 다시 권력을 환원시키는 걸로 합의를 봅니다. 이때 청나라가 야, 이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이 조선을 차지할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선을 무슨 뭐 종주국과 무슨 속국 이런 거는 이거 안 맞잖아. 이거 다 때려치고 서양처럼 우리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자. 식민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약을 맺어야 돼. 그럼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것인데, 이때 이제 일본 대표 하나부사라는 사람하고 청나라 대표 마건충이 서로 합의를 해서 우리 여기서 괜히 전쟁 벌이지 말고 적당히 해결합시다. 그래가지고 양측 대표가 반란수계를 징벌하고 그리고 일본이 입은 손해배상을 배상해 주는 걸로 끝을 냅시다. 이렇게 둘이 합의를 합니다. 이제 액션에 돌입하려고 하는데 고종이 몰래 청나라 군대에다가 밀사를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잡아가 주세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권력을 두고는 이 분점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26일 날 청나라 군대가 대원군을 체포를 해가지고 청나라 군함에다 태워가지고 천지로로 끌고 갑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군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해가지고 군함에 실어가지고 유배를 보낸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은 이때서부터 이미 청나라와 조선은 뭐 그 전에 어떤 뭐 사대 관계, 뭐 종주국가 속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서양과 이 문명국가 야만의 관계인 이 식민지와 피식민지 상황으로 전락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진으로 끌려간 그 대원군은 이용장의 신문을 받은 후에 영원히 귀국 불가 및 유배 조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진 서쪽에 그 바오딩부라고 거기에 이제 유폐 당해가지고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앉아가지고 뭐 시나 쓰고 난이나 치고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 그 유배당해 있을 때 그 억하심정이 꽉 눌렸을 때 그린 대원군의 그 석파란 그림이 제일 비싼 값에 요즘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그때 이 청나라 때 유배됐을 때 그린 그림디예요. 석파란이라고. 지금도 저 세검정 부근에 가다 보면 저 상명여대 앞부근에 석파랑이라는 그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대원군이 살던 별장님이 그 집 음식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자주 갔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원군은 그 청나라로 이제 끌고 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제 배상금인데, 배상금 액수도 청나라가 다 알아서 합의를 해줘요. 당시 조선정부 연간 총세입이 145만 원인데, 일본 정부의 유족들에게 보상금 5만 원하고, 일본 공사관이 불탔잖아요. 그 공사관을 또 새로 짓기 위해서 50만 원을 합쳐가지고 55만 원이 됐습니다. 55만 원이니까 연간 총세입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이모군란의 이 군인들이 불지르고 일본 사람 죽인 대가로 조선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1을 배상금으로 줘야 되는데 돈 있어야 주죠.
그래가지고 뭐 2만에는 즉시 지급하고 1만에는 4개월에 지급하고 뭐 돈을 또 나눠서 내고 뭐 하여간 이때 이 일본으로부터 빚을 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일본의 빚이 눈덩이처럼 그 불어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일본에 이제 코가 깨는 상황이 되는데, 이모군란이 단순한 생계형 폭동을 대원군이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시킨 반대급부가 이런 일이었다. 그래서 조선 정부를 아주 재정이 이미 파탄 상태에서 더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간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작전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청나라가 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보니까 지금 뭐 당장 이 왕조가 지금 엎어질 지경이에요. 안에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해관을 만들어, 해관이면 지금 세관입니다. 세관을 만들어 가지고 세관에서 뭐 이 소위 말하는 뭐 수출하고 수입하는 돈에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의 관리권을 우리가 돈 빌려줬으니까 그 담보로 내놔. 그래가지고 조선의 재정의 모가지를 꽉 쳐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조선은 중국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이 중국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종주국 속국의 경우는 종국이 속국의 외교 문제, 내정 문제, 뭐 재정 문제 이런 거에는 관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일본이 조선에 이 영향 능력을 행사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 껄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조선을 아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이슬 벌린 것이죠. 또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물포조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뭐 일본 공사관 불질렀으니까 50만 원, 뭐 일본 죽은 거에 대한 뭐 배상금 5만 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우리 공사관을 공격을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선에 있는 우리 공사관은 우리가 지킬 거야. 우리가 지키려면 일본군이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조선에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합법적인 권리를 따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군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이 청나라 군대 3,000명은 지금 서울을 점령한 상태로 있고, 일본군도 자기네들 공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